안녕하세요. 민쿡의 먹장 먹살 진행자 써니. 민쿡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제는 손님은 정직한 거짓말쟁이,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. 네네. 이거 무슨 말일까요? 손님이 항상 저희한테 손님의 그 설문조사나 이렇게 할 때 네,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손님한테 그 식사하고 난 다음에 물어볼 때 네, 손님이 하는 말이 다 정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.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이런 경험이 많죠. 많죠. 손님한테 물어보면 손님 맛있게 드셨어요? 그러면 네, 두 가지 대답합니다 보통. 네, 네 어떻게? 아니면은 네. 잔소리 계속 하고 갑니다. 잔소리. 네. 아니 저도 옛날에 이랬죠. 아,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? 아주 친절하게 화사한 웃음을 보이며 맛있게 하셨어요? 했더니 손님이 네, 이런 건 아주 제일 좋은 반응입니다. 네, 네가 그렇죠. 제일 좋은 반응입니다. 더 좋은 건 뭐 잘 먹고 가면 아, 좋은데 네, 감사합니다. 100명 중에 한 명 있나 만나 할 거야 아마. 그게. 아, 근데 좀 맛이 아예 안 나요.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. 그 뒤로는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. 이거 바로 느껴지더라고요. 네. 손님한테 그걸 묻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고요. 네, 같이 일하는 식구들한테 네, 교육할 때 네. 손님한테 맛있게 드셨어요라는 말 못 물어보게 해요. 왜냐면 그 물어보면 사실 좋긴 해요. 손님한테 네, 이렇게 네. 한번 더 피드백 받는 건데 네, 네. 이 종업원들이 힘들어요. 그러면 손님이 한마디 더 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네, 네. 그걸 반응을 하고 또 종업원들이 그걸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네, 네. 종업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좀 못하게 해요. 차라리 손님의 반응을 보고 싶으면 네. 그냥 설문조사를 하던가 아, 차라리. 아니면 미스테리 쇼핑을 하는 게 낫죠. 아, 그런가요? 그럼 미스터리 쇼핑은 그 전문가가 와서 먹어보는 건가요? 손님의 입장이 돼서? 손님 입장이 돼서 해주는 아, 거죠. 그래요?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리스트가 딱 있나 보죠? 네, 리스트가 있어요. 그 질문의 리스트가 있고, 네, 근데 그게 이제 기준도 필요하고 네. 질문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. 질문이 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업주가 먼저 또 준비를 다 해가야 되네요. 업주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죠. 해야지. 예, 예. 자기가 얻고 싶은 게 뭔지를 그렇죠, 정확하게 그렇죠. 알아야. 알고 싶은 게 필요해요. 그렇군요.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었네요. 미스터리 쇼핑도. 그 전에 제가 직접 운영할 때 네, 손님한테 이렇게 반응을 좀 물어보면 네. 좋은 소리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술 취한 사람들 좋은 얘기 해줘요. 한잔 하라고 맛있다고. 잠깐만. 술 취한 사람이? 네,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찌에서 이렇게 바에서 일을 네, 하잖아요. 네, 네, 그러면 네. 막 음식하면서 맛있게 드셨어요. 그러면 술 한잔 하라고. 오늘 음식 너무 맛있다고. 하다 먹고 했죠 그때는.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해보니까 스트레스고 그 다음번에 종업원들한테도 그걸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봤어요. 한번 해보라고. 그런데 종업원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부분을. 왜냐하면 좋은 소리를 예상을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. 잘 드셨어요? 이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, 예상. 그렇죠. 네.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 대답을 원하고 물어보는 건데 네, 열이면 열 대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거기서 분명히 안 좋은 이야기,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진정한 고객의 소리인가라는 것에는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? 네. 그 알겠습니다. 손님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손님한테 네.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네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스테리 쇼핑 같은 거 하던가 네. 아니면 온라인상의 손님의 반응을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돼요. 네. 요즘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많이 약해졌잖아요. 이제 다 엎어져가지고 네. 그게 웬만한 파워블로그들의 글 아니면 글이 이제 상단에 노출이 잘 안 돼요 요즘에. 아, 그래요?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네. 페이스북 노출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. 페이스북 댓글이라든가 이런 반응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. 그다음 페이지 활용 잘 하셔야 되는데 네. 페이지에서 홍보 많이 하시고 그 손님들 반응 한번 보세요. 페이스북 페이지는 네. 장점이 타겟 마케팅이 가능한 거잖아요. 네네. 타겟이란 건 내가 어느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거기다만 그냥 홍보를 그냥 폭격하듯이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올렸을 때 손님들의 반응을 좀 보면 알 수도 있어요. 뭐 맛없다, 개판이다,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적나라한 그 손님들의 반응이죠, 사실은. 그런 거 보면은 상처 안 받아요? 상처 받죠. 그런 글들이 네. 엄청 신경 쓰게 해요, 사실은. 그런데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어요.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고 네. 그런 상처받는 얘기들이 네.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져요. 그리고 손님의 반응을 묻지 않아도 종업원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. 물어보지 않아도 손님이 딱 먹는 모습만 봐도, 왜냐면 종업원들은 손님이 먹고 가는 걸 계속 봤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손님이 어떻게 먹고 가는지만 봐도 손님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업원들이 알기 때문에 업주분들은 종업원들하고 많이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또 보니까 민쿡은 설문조사를 이거 좀 잘 하시지 않나요? 그래서 뭐 차트도 있잖아요. 제가 그거를 한 1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12년이나 오래된 묵은 거였네. 네? 아니 묵은 게 아니라 미국에는 빌보드 차트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
우리 다시마에는 픽보드 차트가 있어요. 진짜 잘 갖다 써. 지금. 저번 달에 제일 많이 팔린 메뉴를 이제 상단부터 5등까지 정해요. 그 전에 꼴등도 보여줬는데 꼴등을 네. 정했더니 꼴등이 더 안 나가. 아 그래. 그래 꼴등을 그러면 뺐어요. 그렇게 1등에서 5등까지 메뉴 구성을 딱 이렇게 식보드 차트를 했을 때 장점, 그 장점은 본 효과 이런 건 뭔가요? 있죠. 뭘까요? 1위, 2위가 많이 나가요 계속. 근데 그렇다고 계절이 바뀌면 네. 그 순위가 유지되냐? 그렇지는 않아요 또. 아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재미도 좀 보여주고 네. 우리도 어떤 메뉴가 많이 나가는지 볼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손님이 메뉴 선택을 할 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건가요? 그래서 정보를 주는 꼴이 되겠죠. 손님들은 그럼 업주에게는 뭐가 이득인가요? 어차피 메뉴 다른 거 막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? 안 팔리는 것도 막 팔리게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.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. 이득은 없나요? 피곤하고 그냥 계속 조사해야 돼. 그게 힘든 거지. 사실 이득은 별로 없네 해보니까. 아 그렇네. 네. 그거 못 하루에 힘들게. 아, 손님이 재밌어 하니까 아. 재밌어 하고 그다음에 네. 그래도 이 흐름이란 게 있고 네네. 아 점심에는 이 메뉴는 아무리 점심에 인기가 많아도 저녁에 또 이건 안 나간다는 거를 직원들도 예상을 좀 하죠. 그런 부분에. 그럼 이제 이런 메뉴가 좀 잘 나가니까 이거는 이만큼 준비를 해야겠다. 이런 네. 준비하기 전에 좀 이런 걸 철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데 도움 네. 받을 수 있겠네요. 손님은 정직한 거짓말쟁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네. 손님은 거짓말도 하고 왜냐면 먹다 말하기 귀찮잖아요. 아, 네. 잘 먹었어요, 맛있어요 이렇게 네, 얘기한다던가 음. 또 맛있게 먹어놓고도 괜히 컴플레인하면 뭐 줄 줄 알고 또 그런 손님도 있어요. 그래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그걸 물어보게 되면은 네.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. 분명히 저 사람은 싹싹 다 비웠는데 오늘 초밥이 맛이 없었대. 맞아. 회덮밥이 맛이 없어.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아, 거야. 맞아. 그럼 얼마나 짜증나요. 맛있게 네. 먹어놓고. 그러니까요. 응. 손님이 다 먹었으면 맛있는 거야, 솔직히. 그렇죠? 음.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. 네, 아무튼 손님은 정직한 거짓말쟁이. 우리가 물어봐서 괜히 마음에 상처 받지 마시고 네네. 안 물어보는 걸로. 네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또 이렇게 방송 나가면 고객의 반응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저는 고객의 반응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렇죠. 이거는 손님의 반응을 물어보지 말라는 이유가 첫 번째 종업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. 그리고 손님이 만약에 네. 물어보지 않았는데 반응하는 거는 네. 확인해 보셔야 돼요. 아,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음식이 너무 짜요 그러면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. 맞아요. 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. 네, 그다음에 맞아요. 손님이 뭐 음식이 뭐 서비스가 어땠어요? 막 얘기를 하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하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. 맞아요. 그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또 음. 즉각 조치를 이뤄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까지 만들 필요 없고 네네. 손님이 이제 그렇게 강하게 한마디 할 정도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음. 항상 확인해 보시고요. 맞아요. 손님들이 물어보기 전에 얘기하세요. 뭐가 맛이 없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네. 그리고 진짜 잘 먹었을 때는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시죠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. 네네. 그런 거에만 촉을 세우고 있어도 우리는 손님의 반응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. 다는 아니지만 조금 알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말자는 거죠. 네네. 오늘 손님은 정직한 거짓말쟁이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. 그럴까요?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손님은 정직한 거짓말쟁이 여러분 다 믿지 마시고, 네 손님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지는 여러분들 잘 고민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